지난주 목요일 오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층에 사시는 70대 박순자 할머니께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마침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계단으로 20층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3층쯤 올라가셨을 때 숨이 차기 시작했고 5층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7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그만 계단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 이웃이 할머니를 발견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고, 높은 곳은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층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높은 곳이 전망도 좋고 공기도 맑을 거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후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우리가 몰랐던 고층의 진실. 60대 중반의 김철수 씨는 15년 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아내와 두 자녀 모두 건강했습니다. 18층 고층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망이 좋았고 소음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고 아래층 소음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60을 넘기면서는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태풍이 왔을 때 정전이 되었고 김철수 씨 부부는 촛불을 켜고 18층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말이 김철수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사실 고층 아파트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만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고층 거주가 노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 몸이 보내는 신호들. 50대 후반의 이영희 씨는 20층에 삽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계단을 조금만 오르내려도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다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능하면 낮은 층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이영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곳이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는데 왜 낮은 층으로 가라는 걸까요?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압 변화에 민감해진다고, 고층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아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고층에 사는 노인들은 외출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출이 부쩍 줄어든 이유를 말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릎 통증과 근력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이사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살아온 집이었고 익숙한 동네였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멀쩡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느냐고,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굳이 낮은 층으로 가라내고 말입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자산 가치가 높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희 씨 부부가 원한 건 자산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였고 건강한 생활이었으며 두 발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결국 이영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층짜리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내의 의지가 확고하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3층이라 계단으로도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다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20층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 저층 생활의 발견. 60대 중반의 최민수 씨는 평생 고층 아파트만 살았습니다. 4층 이하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2층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심장병을 앓게 되면서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음도 심할 것 같았고 전망도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2층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화단에서는 꽃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층 빌라는 달랐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이웃과 친해졌습니다. 최민수 씨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과 차를 마셨다고,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높은 곳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장, 땅과의 연계. 70대 초반의 정숙자 할머니는 1층 빌라에 삽니다. 작은 마당이 딸려 있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웁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12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면서 높은 곳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보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층으로 이사한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식물을 키우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마당에서 함께 놀 수 있었고 직접 키운 채소도 밥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매변함에 도움이 된다고, 식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말입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매변함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클라이맥스, 결정적 깨달음.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연히 한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이영희 씨와 최민수 씨, 정숙자 할머니는 모두 같은 동네에 이사왔고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고층에서 저층으로 내려왔고 모두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작 내려오지 않았을까 아쉬워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이웃도 생겼으며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진짜 행복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최민수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전망이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게 진짜 집이라고 말입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인생도 집도 마찬가지라고,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게 순리이고 지혜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장,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 그렇다면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없이도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3층에서 4층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정전이 되어도 계단으로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병원과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최민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일부러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셋째, 마당이나 베란다가 있으면 좋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고,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넷째, 이웃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처럼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가끔이라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웃의 존재가 큰 안전망이 됩니다. 다섯째,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1층이라고 해서 어두운 건 아닙니다.
건물 간격이 넓고 남향이라면 1층도 충분히 밝습니다. 햇빛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장, 자녀들의 반대를 넘어섬.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저층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1층은 도둑이 들기 쉽다고, 저층은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영희 씨는 자녀들을 설득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생명 가치가 중요하다고,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게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자녀들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수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높은 집값 중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더 단호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남은 인생